민서가 사랑해. 나랑 살자. 한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밤 11시 집 앞 주차된 차 안이었다. 사위 윤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겁니다. 뭐라고? 저는 어머님을 여자로 본 적 없습니다. 혜원이 때문에 옆에 있었던 거예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1년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 착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1년 전으로 돌아간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정은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여자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30년. 남편 한태수는 서정을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처럼 대했다. 밥을 차려주면 말없이 먹었다. 옷을 챙겨주면 입었다. 집을 깨끗하게 해놔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침에 나가면서 한마디, 저녁에 들어와서 한마디. 그것도 대부분 지시에 가까웠다. 양말 어디 뒀어? 국이 짜. 내일 일찍 나가니까 도시락 싸둬. 서정은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30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다. 딸 혜원이가 태어난 뒤로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태수는 딸에게도 무관심했다. 학교에 무사히 가는지, 성적은 어떤지, 친구는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서정은 혼자서 혜원을 키웠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숙제를 봐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다. 태수는 돈만 벌어왔다. 그것만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혜원이가 대학에 들어가던 날, 서정은 혼자 입학식에 갔다. 태수는 일이 있다며 나타나지 않았다. 혜원이가 결혼하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태수는 식장에 와서 사진 몇 장 찍고 먼저 나갔다. 축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서정은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울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아내도 아니었다. 엄마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엄마 역할마저 이제 끝나버렸다. 혜원이가 출가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골프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서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 더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여자. 혜원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아빠는? 아빠도 잘 지내. 짧은 통화였다. 혜원도 바빴다.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회사 일하느라. 서정은 이해했다. 딸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혜원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서정은 그제야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왔다. 정말. 응, 오늘 확인했어. 축하해, 혜원아. 고마워, 엄마. 혜원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서정도 덩달아 들떴다. 근데 엄마,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 다니기 힘들어. 그래, 그럼 휴직해. 응, 그렇게 할 생각이야. 근데 엄마, 뭐. 민석이가 걱정돼. 혼자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서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가 가끔 와서 반찬이라도 좀 해줄 수 있어. 서정은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챙겨줄게. 그렇게 서정은 딸의 집에 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개켜주었다. 민석은 항상 고맙다고 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혜원이가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서정은 괜찮다고 했다. 이런 건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생각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혜원의 입덧은 심해졌다. 물만 마셔도 토했다. 밥을 전혀 못 먹었다. 서정은 매일 딸의 집에 갔다. 혜원을 돌봐주고 민석의 식사를 챙겨주었다. 민석은 점점 더 자주 말을 걸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춥죠?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서정은 처음에는 어색했다.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조금씩 기다리게 됐다. 민석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혜원이 입원한 건 임신 5개월 때였다. 탈수 증세가 심해져서 링거를 맞아야 했다. 서정은 매일 병원에 갔다. 혜원 곁을 지켰다. 민석도 퇴근 후에는 꼭 병원에 들렀다. 어느 날 밤, 혜원이 잠든 사이, 서정과 민석은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민석이 자판기 커피를 건넸다. 드세요, 어머님. 서정은 받았다. 따뜻했다. 민석은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혜원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속상하네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민석이 서정을 바라봤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서정은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게 언제였던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서정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매일 오시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어머님 연세에 쉽지 않으실 텐데. 서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 나는 괜찮아. 우리 혜원이만 괜찮으면 돼. 서정이 말했다. 민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은 늘 다른 사람만 생각하시네요. 서정은 고개를 들었다.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정을 보고 있었다. 본인은 안 힘드세요. 본인도 돌보셔야죠.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혜원이가 퇴원한 뒤 서정은 아예 딸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혜원을 제대로 돌보려면 그게 나았다. 아침이면 혜원의 아침을 챙기고 낮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쉬었다. 저녁이면 민석의 퇴근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다. 민석은 퇴근하면 꼭 서정에게 먼저 인사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든 일 없으셨어요? 서정은 매번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서는 남편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제가 할게요. 민석이 말했다. 서정은 손을 멈췄다. 아니야, 내가 할게.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서정의 옆에 섰다. 어머님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셨잖아요. 이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정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넓은 어깨, 능숙한 손놀림. 서정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서정은 뒤로 물러났다. 식탁에 앉아 민석의 뒷모습을 봤다. 이상했다. 이런 장면이 낯설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이 설거지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민석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리고 서정 앞에 앉았다. 어머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많이 외로우시죠? 서정은 깜짝 놀라 민석을 봤다. 혜원이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어머님한테 잘 못하신다고. 서정은 입을 다물었다. 딸이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창피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늘 참으시잖아요. 본인 감정은 뒤로 미루시고.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님도 행복하셔야 해요. 본인을 위해 사셔야죠. 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석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다. 서정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상했다. 사위에게 이런 위로를 받다니.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날 밤, 서정은 잠들지 못했다. 민석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도 행복하셔야 해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혜원이 출산한 건 가을이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서정은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갔다. 혜원을 돌보고 손녀를 안았다. 민석도 매일 왔다. 퇴근 후에는 꼭 들렀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차에 태워준다고 했다. 서정은 괜찮다고 했지만 민석은 고집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집에 자주 못 가시죠?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혜원이 봐야 하니까. 장인어른은 뭐라 안 하세요. 서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 뭐라 하긴. 신경도 안 써.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는데. 서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익숙해. 평생 그랬으니까. 민석은 서정을 잠깐 봤다. 그리고 다시 전방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은 제대로 대접받으셔야 해요. 서정의 가슴이 뛰었다. 민석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은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혼자 다 해내시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우시죠.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차가 서정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서정은 내리려다가 멈칫했다. 민석아. 서정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어머님. 고마워. 늘 신경 써줘서. 민석은 웃었다. 당연한 거예요. 서정은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다. 민석의 차가 천천히 떠나가고 있었다. 서정은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태수는 아직 안 들어왔다. 서정은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지만 여전히 텅 빈 느낌이었다. 민석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님은 제대로 대접받으셔야 해요. 서정은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민석은 왜 저렇게 나를 챙길까?
단순한 효심일까? 아니면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자꾸 커졌다. 며칠 뒤 서정은 다시 딸의 집에 갔다. 혜원이 조리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석이 먼저 와 있었다. 방을 정리하고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석이 웃으며 맞았다. 서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석을 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침대를 정리했다. 민석이 말했다. 이제 정신없겠어요. 아기가 밤에 자주 깨잖아요. 서정은 웃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민석이 서정을 봤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있으니까. 서정은 민석의 눈을 마주쳤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서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아기가 울었다. 서정이 먼저 일어나 아기를 안았다. 민석도 거실로 나왔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민석은 서정 옆에 섰다. 둘은 함께 아기를 달랬다. 아기가 잠들자 서정이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민석이 서정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서정은 받아 마셨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고요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둘만 깨어 있었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서정은 민석을 봤다. 달빛 아래 민석의 옆 얼굴이 보였다. 서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민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다.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사랑일까? 그리고 두려웠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혹시 민석도 같은 마음일까? 서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서정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됐다. 겨울이 왔다. 서정은 이제 완전히 딸의 집에 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자기 집에 들렀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해 보였다.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았다. 서정은 더 이상 그게 서럽지 않았다.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으니까. 민석은 매일 퇴근하면 서정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프로젝트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서정은 들었다. 민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민석도 서정에게 물었다. 어머님은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꿈이 뭐였어요? 서정은 오랜만에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젊었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고. 미대에 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포기했다고. 민석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림 아직도 그리세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그렸어. 왜요? 시간이 없었어.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서정은 웃었다.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서정은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게 신기했다. 며칠 뒤, 민석이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서정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가 들어 있었다. 서정은 숨이 멎었다.
그려보세요.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 뭐든지. 서정은 눈물이 났다.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환하게 웃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어머님 그림. 그날 밤, 서정은 스케치북을 폈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았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민석의 얼굴을 그렸다. 선을 하나씩 그어가며 윤곽을 잡았다. 눈을 그렸다. 코를 그렸다. 입을 그렸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서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민석을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었는지. 서정은 스케치북을 덮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사랑이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서정과 민석만 집에 남았다. 민석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서정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석이 나와서 물을 마시다가 서정에게 다가왔다. 뭐 그리세요? 서정은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은 웃었다. 보여주세요. 안 돼. 왜요? 부끄러워. 민석은 서정 옆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였다. 서정은 민석의 체온을 느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어머님. 민석이 조용히 불렀다. 응.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정은 민석을 봤다. 예전에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으세요. 서정은 입술을 적셨다. 민석이 때문이야.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저요. 응. 내가 나한테 잘해줘서. 오랜만에 행복해. 민석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서정은 용기를 냈다. 민석아. 네. 나. 말을 잇지 못했다.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민석이 서정을 바라봤다.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석은 일어섰다. 저 일 마저 할게요. 어머님도 그림 그리세요. 민석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하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혜원이 돌아왔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혜원이 신나게 말했다. 다들 민석이 부러워하더라. 나한테 잘해준대.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혜원은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요즘 엄마 챙긴다고 고생 많지.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님이 더 고생하시는데. 혜원이 서정을 안았다. 엄마 고마워. 엄마 없었으면 나 못 버텼어. 서정은 딸을 안으며 민석을 봤다. 민석도 서정을 보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정은 확신했다. 민석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그날 밤, 서정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이상하게 예뻐 보였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머리도 새로 손질했다. 민석이 알아볼까? 서정은 기대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정은 아침을 차렸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 민석이 식탁에 앉았다. 와, 오늘 푸짐하네요. 서정은 웃었다. 많이 먹어. 민석이 밥을 먹다가 서정을 봤다. 어머님 오늘 화장하셨어요. 서정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응. 조금. 예쁘세요.
서정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고마워.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분명 사랑이라고. 봄이 왔다. 손녀는 100일을 맞았다. 서정은 이제 완전히 딸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매일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태수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태수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할 뿐이었다. 서정은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민석과의 시간은 점점 늘어났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물론 혜원도 함께였다. 하지만 혜원은 아기 때문에 바빴다. 자주 먼저 집에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서정과 민석만 남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이 제안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어때요? 서정은 기뻤다. 좋아. 혜원아, 우리 나갔다 올게. 민석이 아내에게 말했다. 응, 다녀와. 엄마 좀 바람 쐬고 와. 서정과 민석은 차에 올랐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다. 차는 강변 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예쁘다. 서정이 중얼거렸다. 민석이 웃었다. 내년에는 손녀랑 같이 봐야죠.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는 애가 걷겠네. 차는 강가 공원에 멈췄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산책로를 걸었다.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서정과 민석은 나란히 걸었다. 어머님, 민석이 말했다. 응. 요즘 행복하세요. 서정은 웃었다.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민석아.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석이 걸음을 멈췄다. 서정도 멈췄다. 뭔데요? 서정은 심호흡을 했다. 용기를 냈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민석은 서정을 바라봤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무 오래 참았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셔야죠. 서정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나 결정했어. 민석은 기다렸다. 장인어른이랑 헤어지려고.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더는 못 살겠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 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석이 물었다. 새로 시작하신다는 게.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나, 너랑.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나, 너 좋아해. 사랑해. 민석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어머님, 나 알아. 이상한 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그래.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너도 나한테 잘해줬잖아. 그건. 민석이 말을 잊지 못했다. 너도 날 좋아하는 거 맞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해. 민석은 힘들게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서정은 흔들렸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혜원이 엄마시니까. 제 장모시니까. 아니야. 넌 분명. 어머님.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혜원이를 사랑해요.
딱 한 사람만요. 서정은 숨이 막혔다. 돌아가요. 민석이 차로 걸어갔다. 서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석이 뒤돌아봤다. 어머님 가요. 서정은 비틀거리며 걸었다.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고요했다. 민석은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정은 창밖을 봤다. 아까 그렇게 예뻤던 벚꽃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차를 세웠다. 서정은 내리지 못했다. 어머님,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정말로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혜원이 엄마니까. 혜원이를 위해서요. 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석은 계속 말했다. 어머님은 새로운 인생 사셔야 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랑은 아니에요. 서정은 문을 열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집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봤다. 민석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서정은 현관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착각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서정은 다음 날 짐을 쌌다. 조용히 옷가지를 챙겼다. 혜원이 물었다. 엄마, 어디가?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좀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아빠도 보고.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 오래 못 봤지. 근데 금방 올 거지.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거실에 있었다. 서정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하지 않았다. 서정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혜원이 배웅했다. 엄마 조심해서 가. 서정은 딸을 안았다. 너 잘 지내.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없었다. 골프 갔다는 쪽지만 식탁에 놓여 있었다. 서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흔적이었다. 서정은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닦았다.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온종일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밤이 되자 감정이 밀려왔다. 서정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모든 게 부끄러웠다. 민석에게 고백했던 것.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 58년을 살면서 처음 한 고백이 거절당했다는 것. 서정은 생각했다. 내가 뭘 착각한 걸까? 민석의 친절을 사랑으로 오해했던 것. 배려를 선택으로 착각했던 것. 사실 민석은 단 한 번도 서정을 여자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아내의 엄마일 뿐이었다. 서정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누가 이 얼굴을 사랑하겠어.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다. 며칠이 지났다. 혜원이 전화했다. 엄마, 언제 와? 서정은 대답했다. 아빠가 아파서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태수는 멀쩡했다. 혜원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아파. 병원 가봤어. 응, 괜찮아. 걱정 마. 엄마 힘들면 말해. 내가 갈게. 아니야. 너는 애 봐야지.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은 뒤 서정은 한숨을 쉬었다.
다시는 딸의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일주일 뒤, 태수가 말했다. 뭐 하고 다녀? 서정은 대답했다. 아무것도. 맨날 집에만 있네. 서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태수는 신문을 보며 말했다. 혜원이 집에 안 가. 서정은 잠시 멈칫했다. 당분간은 안 갈 것 같아. 왜? 그냥.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다. 저는 혜원이를 사랑해요. 딸 한 사람만요. 서정은 눈을 감았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혜원이 찾아왔다. 엄마 왜 이래? 전화도 안 받고. 서정은 애써 웃었다. 바빴어. 무슨 일 있어? 민석이가 걱정하던데. 서정은 흔들렸다. 민석이가. 응. 엄마가 안 오시니까 걱정한대. 혹시 아프신 거 아니냐고.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괜찮아. 그럼 집에 와. 나도 엄마 보고 싶고 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야. 서정은 딸을 봤다. 혜원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서정은 생각했다. 아직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알았어. 곧 갈게. 혜원은 환하게 웃었다. 진짜. 언제? 이번 주 안에. 혜원이 돌아간 뒤 서정은 결심했다. 다시 가야 한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석과도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뒤 서정은 다시 딸의 집에 갔다. 민석이 문을 열었다. 어머님. 서정은 웃었다. 잘 지냈어. 민석도 웃었다. 네. 들어오세요. 어색했다. 하지만 둘 다 태연한 척했다. 혜원이 반갑게 맞았다. 엄마 왔다. 손녀가 웃으며 서정에게 손을 뻗었다. 서정은 아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민석이 말했다. 어머님 오시니까 좋네요. 혜원이 거들었다. 그러게. 엄마 없으니까 밥맛도 없고. 서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자주 올게. 민석과 눈이 마주쳤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은 알았다. 이제 이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고. 민석은 사위이고 자신은 장모일 뿐이라고. 밤이 되어 모두 잠들었을 때 서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별이 보였다. 서정은 생각했다. 사랑이 뭘까?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그저 온기가 그리웠을 뿐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직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정은 조용히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서정은 또 하루를 살 것이다. 그렇게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위 분들께 인생 뒤편도 가볍게 전해주세요. 인생의 뒤편에서 꺼내놓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